봄이 오기 시작하면 괜히 마음만 간질간질한 줄 알았는데요. 피부는 이미 햇빛이랑 한판 붙을 준비도 안 됐는데 자외선은 먼저 출근해버립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햇빛이 강해지고 땀도 늘고 유분도 올라오고 피부 예민함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크림 하나만 잘 골라도 피부 컨디션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숫자입니다. SPF가 몇인지, PA+가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잘 쓰게 되는 선크림은 숫자보다도 내 피부와 생활 패턴에 맞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달력이 좋아도 너무 번들거리면 손이 안 가고 너무 뻑뻑하면 바르기 싫고 눈이 시리면 다음 날부터 서랍행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좋은 선크림은 내 피부가 매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감한 피부를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입의 선크림이 더 잘 맞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분이 빨리 올라오는 피부, 쉽게 당기는 건조한 피부, 화장품만 바꿔도 붉어지는 예민한 피부,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톤업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 피부까지 총 6가지 고민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선크림계의 맞춤 상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타입이 달라도 햇빛은 차별 없이 내리쬐니까요. 먼저 유분이 빨리 올라오고 출퇴근만 해도 얼굴이 번들거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피부는 보통 선크림을 바르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쯤 되면 코옆이 반짝이고 마스크 안은 답답하고 괜히 모공까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리치한 보습감보다 산뜻한 사용감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 위에 두껍게 남지 않고 바른 뒤 끈적임이 적고 제도포도 부담 없는 제품이 잘 맞습니다. 이런 고민에는 닥터바이오 에어쿨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방향의 제품이 잘 어울립니다. 산뜻한 데일리 사용감이 강조되고 무겁고 오일리한 느낌이 덜한 편이라서 출근길이나 등교길처럼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 넣기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는 선크림을 바꿨을 때 눈시림이나 자극이 생기면 바로 티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저자극 방향의 제품이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백탁이 너무 심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무기자차를 찾는 분들께 일상용으로 잘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가 쉽게 당기고 에어컨 바람만 오래 맞아도 건조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피부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당김이 심해서 선크림만 바르면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사막인 상황이죠. 이럴 때는 차달력만 볼 게 아니라 발림감, 밀착감, 그리고 보습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너무 매트하면 오히려 건조함이 도드라지고 피부가 예민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분들께는 제로이드 데일리 선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타입이 잘 맞습니다. 무기자차인데도 지나치게 뻑뻑하지 않고 데일리로 쓰기 무난한 제품을 찾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보습이 부족해도 쉽게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편안한 사용감이 중요합니다. 출근 전 바르고 점심쯤 거울 봤을 때 피부가 괜히 더 힘들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런 제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만 바꿔도 따갑거나 붉어지는 정말 예민한 피부입니다. 이런 피부는 선크림 고를 때 모험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맞는 제품도 내 피부에는 갑자기 경고등을 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향이 강하거나 사용감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품보다 순하고 무난한 방향의 무기자차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할수록 성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랐을 때 따갑지 않은가, 눈시림이 적은가, 하루 동안 불편하지 않은가가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런 고민에는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순한 타입이 잘 어울립니다. 민감 피부를 고려한 방향성이 분명하고 무기자차 특유의 답답함을 너무 강하게 느끼지 않도록 사용감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으로 소개되는 제품입니다. 예민한 피부는 선크림이 너무 강한 존재감을 내면 바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바른 뒤 존재감이 적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피부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 드리죠 하고 조용히 지나가 주는 그 느낌이 가장 고마운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등산, 운동, 여행처럼 한낮 햇볕 아래 오래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내 위주의 생활에서는 산뜻함과 저자극이 우선일 수 있지만 야외에서는 지속력과 워터프루프 성격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땀 흘리고 닦이고 물 닿고 바람 불고 그 와중에 자외선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쁜 발림보다 버티는 힘이 먼저입니다.
이런 환경에는 부시맨 워터프루프 프로 선크림 같은 제품이 잘 어울립니다. 이름부터 야외 활동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땀과 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용 목적이 분명한 편입니다. 게다가 대용량 제품은 얼굴만이 아니라 목, 팔, 다리까지 넉넉하게 바르기 좋아서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이나 여행 시즌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선크림은 아끼면 안 되는 제품인데 막상 비싼 소용량 제품은 몸에 바를 때 손이 떨릴 수 있거든요. 야외에서는 예술처럼 얇게 바르는 것보다 충분한 양을 제대로 바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번째는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피부톤 보정까지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선크림 하나로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아침은 늘 바쁘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잡티도 조금 가리고 싶고 칙칙함도 정리하고 싶고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맨 얼굴은 또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톤업 선크림이 꽤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에클라두 UV 톤업 커버 선크림 같은 제품은 이런 니즈에 잘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피부를 조금 더 맑고 균일하게 보이게 도와주는 방향이라서 가벼운 외출이나 데일리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화장을 무겁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선크림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정리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톤업 제품은 피부톤과 맞는지 너무 과하게 뜨지 않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평소 메이크업 습관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피부를 위한 선크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피부가 약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야외에서 뛰노는 시간도 길 수 있어서 제품 선택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달력도 챙기고 싶고 자극도 적었으면 좋겠고 바를 때 아이가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사용감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3가지를 다 잡는 제품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놀이터로 달려가고 있는데 선크림은 아직 뚜껑도 못 열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브카 베이비 앤 키즈 저자극 무기자차 선크림처럼 어린이용으로 분류된 저자극 무기자차 제품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피부를 고려한 제품군은 성인용보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부모가 선택할 때도 기준이 명확합니다. 다만 어린이용 제품은 시기에 따라 품절이 생기기도 하므로 하나만 정해두기보다 비슷한 조건에 대한 제품까지 함께 체크해두는 것이 실제 구매에는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제품이 제일 좋으냐고요? 그런데 선크림은 의외로 1등 뽑기가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번들거림이 싫은 사람에게 최고의 제품이 건조한 사람에게는 아쉬울 수 있고 야외 활동에 강한 제품이 실내 데일리용으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촉하고 순한 제품이 운동용으로는 쉽게 아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기순보다 내 생활 패턴과 피부 고민에 맞게 고르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분이 빨리 올라오면 산뜻하고 가벼운 데일리 선크림 쪽으로 보시면 좋고 건조함이 심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보습형 선크림이 잘 맞습니다. 피부가 아주 예민하다면 순한 무기자차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 등산이나 여행처럼 햇빛 아래 오래 있어야 한다면 워터프루프와 대용량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피부톤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다면 톤업 선크림이 유용하고 아이 피부는 어린이용 저자극 제품을 중심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나눠서 생각해도 선크림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 콘텐츠와 연결해보자면 이런 식의 고민별 추천 구조는 독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품 이름보다 먼저 자기 고민을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번들거리는 선크림 싫어요. 민감성 피부 선크림 추천, 아이 선크림 뭐가 좋아요, 운동할 때. 안 지워지는 선크림 같은 식으로 실제 고민을 검색하죠. 그래서 콘텐츠도 제품 나열보다 상황 해결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제품을 나열하는 영상보다 내 피부엔 뭐가 맞을까를 풀어주는 영상이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번 봄과 여름에는 그냥 유명한 제품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피부가 어떤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들거림인지, 당김인지, 예민함인지, 야외 활동인지, 톤업인지, 아이 피부인지 기준을 먼저 세우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선크림은 이제 그냥 계절용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 피부 컨디션을 지켜주는 기본 장비에 가깝습니다. 햇빛은 매일 오고 피부는 매일 반응하니까요. 선크림 하나 잘 고르면 아침 거울 앞에서의 한숨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크림 고르실 때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본문이나 설명란에 정리된 제품 정보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비교해서 보시면 내게 맞는 제품을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